장기적으로 무릎의 강직, 운동 범위의 제한 등 지속을 호소하는 환자가 약 25%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재활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섬유화되어 뻣뻣해진 문제가 주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 알맞은 재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 치료의 모든 것 튼튼한방병원 박재석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입으신 환자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신 환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순식간에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데 그 후 회복은 몇 달이나 소요됩니다. 우리 환자분들 언제쯤이면 다시 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파열 없이 튼튼한 무릎을 가질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고 답답해 하실 텐데요. 재활 기간과 방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만 잘 지키면 운동선수들처럼 전문적인 재활팀이 붙지 않아도 스스로 완벽한 재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만 꼭 참고하세요. 십자인대 재건술은 어떤 방법이 좋나요? 십자인대는 무릎 안쪽에 교차하는 형태로 위치하면서 무릎의 앞뒤, 회전 움직임을 조절하고 안정성을 제공해 줍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각각이 정강이와 허벅지가 서로 너무 앞뒤로 밀리거나 과도하게 뒤틀리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이런 십자인대 손상은 주로 스포츠 손상, 사고 등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거나 점프 후 착지하는 것과 같은 충격에 의해서 앞쪽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근력 강화 운동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수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주로 손상된 십자인대를 제거하고 다른 것을 이식해서 재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로 환자의 슬개건, 햄스트링건 등 자가건이나 기증자의 조직을 사용합니다. 수술 자체는 뼈에 드릴링하여 건을 삽입하고 나사 등의 고정장치로 부착하면 되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수술입니다. 재건술 외에 가능한 경우 원래의 십자인대를 다 제거하지 않고 기존 인대 그대로 봉합해 재부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이식을 통한 재건술보다 예후가 좋지 않아서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술관절을 크게 오픈해서 수술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크게 절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아주 간혹 십자인대 말고도 복잡한 손상이 동반된 경우나 관절 내부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절개를 통한 접근이 진행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관절경을 통한 수술이 시행됩니다. 관절경은 절개가 작고 작은 도구로 정밀하게 수술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비교적 낮고 흉터도 적게 남으며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 따라 수술 접근 방식이나 재건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부분 가능한 경우 관절경을 통한 십자인대 재건술이 선호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은 부작용은 없나요? 십자인대 재건술은 심각한 합병증 발생 확률이 5% 이하인 안전한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부작용도 오래 지속되거나 문제가 커지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감염 관리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약 2% 이내에서 감염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수술 후 통증, 부종, 열감 등이 계속된다면 적절한 검사와 항생제 처치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감염과 더불어 혈전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술 직후 다리 움직임이 거의 제한되다 보니 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약물 복용을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약 10% 전후에서는 이식건이 재파열되는 문제도 보고됩니다. 이는 주로 수술 후 안정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움직였을 때 다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회복 단계에 맞는 활동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의 10%에서는 만성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문제가 동반되는데 이는 수술 후 신경 손상이나 흉터 등에서 통증이 기인하기도 합니다. 통증에 대해서는 지속적 치료와 관리, 추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데 드물지만 혹 신경 손상 문제인 경우에는 무릎 주변 감각 저하나
저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 통증, 저림 등이 호전될 수 있으나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무릎의 강직, 운동 범위의 제한 등 지속을 호소하는 환자가 약 25%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재활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섬유화되어 뻣뻣해진 문제가 주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 알맞은 재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 후 관리와 재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수술 후 회복은 완전 회복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초기 1, 2주는 통증, 부종 관리가 우선되고 움직임이나 체중 부하는 수술 부위 안정을 위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릎은 고정한 채로 발목이나 대퇴를 운동시켜 줌으로써 하지 혈류 순환과 근력 유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혈전증 예방 운동으로는 발목을 움직여주는 발목 펌프 운동이 추천되고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을 수축하는 힘을 주는 대퇴근 수축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 경과에 따라 점차 수동적으로 무릎을 굽히는 운동부터 무릎 가동 범위도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이후 수술 2주차부터 6주차 정도까지는 경과에 따라 재활 강도를 더 높여갈 수 있는데요. 누운 상태에서 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겼다 밀었다 하며 무릎을 움직여주는 힐 슬라이드 운동이나 다리를 들어올리는 레그 레이스 운동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운동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조금씩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과에 따라 한쪽 다리로 서는 균형 훈련도 많이 병행이 되는데요. 재활 운동을 시행하는 동안 보통 수술 후 4주에서 6주 정도까지는 수술 부위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상 예방을 위해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보조기 착용 시간은 재활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며 환자마다 착용 시간과 사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복귀를 위한 재활은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수술 후 3개월 차 정도까지 근력 강화 운동을 포함한 운동 강도를 지속적으로 늘려갑니다.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권장되고 스쿼트, 자전거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까지도 복귀하게 되는 시점은 경과에 따라서 수술 후 6개월 차 전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단계적으로 운동 수행 능력을 잘 향상시켰을 때가 전제가 됩니다. 스포츠 복귀 전에 근력 외에도 안정성, 유연성, 균형감까지 강화하는 재활 운동들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스쿼트나 밴드 운동 등이 원활하다면 런지, 레그 프레스 등의 운동을 순차적으로 중량을 추가하며 시행할 수 있고 근력과 균형감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스텝업 운동도 추천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점프와 착지, 달리기까지 스포츠 복귀 전에 재활 훈련을 수행합니다. 재활 단계를 잘 밟아 나가는 경우에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기타 스포츠 활동에 복귀를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전후에는 충분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명심할 것은 순차적인 재활과 순차적 복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갑작스런 무리로 인해 통증이 심화되는 것을 주의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강도와 빈도를 올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복귀 시에도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세나 운동 종류를 의료진과 미리 상담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십자인대 재건술 후 일상 및 스포츠 복귀를 위한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